자,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솔리드웍스, 즉 바탕화면에 있는 솔리드웍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웍스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창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은 새로 만들기. 자, 새로운 문서 작업인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솔리드웍스라는 3차원 형상, 즉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한 단위와 치수 기입 규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단위는 우리가 밀리미터, 밀리미터라는 부분으로 세팅할 거고요. 단위는 그리고 치수 기입 규격은 ISO 규격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는 밀리미터, 치수 기입 규격은 ISO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환경 설정은 초기에 한 번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링 설계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단위는 현재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솔리드웍스가 현재 실행 중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솔리드웍스에 대한 새로운 문서 작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파트라는 부분은 어떤 형상이냐면 사용자가 부품을 설계하는 환경입니다. 하나의 부품과 부품을 따로따로 만드는 부분이 바로 파트라는 환경이고요. 그 옆쪽에 있는 어셈블리 환경은 아래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부품과 부품을 따로따로 모델링 한 다음에 서로 간의 결합, 하나의 조립체를 만드는 게 어셈블리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3차원 형상을 만들고 만들어진 3차원 형상에 대해서 2D 도면, 즉 제작 도면을 만들 때 2D 설계 도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아마 1주차부터 3주차, 4주차까지는 제가 솔리드웍스에 대한 부품과 어셈블리 그리고 도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5주차부터 한 7주차나 8주차 정도까지는 오토캐드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와 관련되는 2D 설계 작업이죠. 그렇게 2D 설계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솔리드웍스와 같은 3차원 설계 작업과 오토캐드와 같은 2D 설계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작업할 게 파트, 솔리드웍스에 있는 파트 작업을 한다라고 하나의 부품 작업을 한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하나의 형상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솔리드웍스에 대한 화면이 나타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그 왼쪽입니까? 왼쪽 부분에는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트리 구조,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3차원 형상을 작업을 하고 만들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트리 구조 쪽에 작업 내역이 쭉 쌓이는 하나의 히스토리 작업이라고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솔리드웍스, 즉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행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먼저 형상에 대한 작업, 3차원 형상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3D 작업입니까? 3D 작업에 대한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적게 되면은 첫 번째, 이 순서 작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계속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 크게 에러 없이 어려움 없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작업 순서를 필히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사용자가 먼저 평면을 지정하고요. 지정한 평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즉 사용자가 어디에 그림을 그릴지 평면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평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실행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 작업은 그렇게 실행된 평면에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에다가 대략적인 2D 스케치, 대략적인 2D 스케치 작업을 두 번째 생성을 해줍니다. 이때 대략적인 2D 스케치 작업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하고 비스무리하게 먼저 표현한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단계에서 구속이라는 단계에서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위치로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즉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때 구속이라는 개념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 구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형상 구속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수치를 입력을 해서 크기를 바꿔주는, 제어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형상을 참고해서 지금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개념은 치수 구속과 형상 구속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위치로 만들어주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스케치를 마무리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1번 첫 번째 부분에서 2D 스케치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전부 다 2D, 2차원적인 작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작업에 대한 스케치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3차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3차원 작업에는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돌출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는 회전이라는 기능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구멍이라는 기능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3차원 사용자가 2D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2D와 관련되는 3차원 작업을 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 번만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때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무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3차원 작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3차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3차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축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축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우리 2D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D 같은 경우는 XY축에 대한 XY 평면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는 게 2D 작업이라 그러면 3차원적인 작업은 이 부분에 Z라는 축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XY, YZ, ZX면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 볼까요? 조금 전에 1단계 작업이 뭐였습니까? 1단계 작업은 사용자가 먼저 평면을 지정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단계 작업은 사용자가 먼저 평면을 지정하고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XY 평면에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지정한 XY면에 대략적으로 한번 사각형 그려볼까요?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각형 하나를 딱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이렇게 그려진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어라, 또 이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되어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따로따로 입력한 다음에 형상을 다 그렸고 치수 입력을 다 했으면 네 번째 단계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다섯 번째 작업은 돌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돌출 작업할 건데 돌출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사용자가 그림을 그린 평면이죠. 사용자가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는 게 바로 돌출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XY 평면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을 돌출로 뽑아내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Z 방향입니까? 이렇게 Z 방향으로 형상이 뽑혀져 나오면서 하나의 사각형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같은 개념으로 처음에 사용자가 YZ미지 다시 1단계입니까? 그죠? 다시 1단계를 봤을 때 평면을 지정하는데 이 평면을 YZ 평면을 지정하겠습니다. 사용자가 YZ 평면 지정하시고요. 그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해서 YZ 평면에 요만큼 다시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Y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실행한 다음에 두 번째 대략적인 사각형을 그렸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고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되어라 이렇게 크기를 잡은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다섯 번째 단계 돌출 작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출 작업은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뽑는 기능이니까 제가 YZ 평면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돌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X 방향입니까? 이렇게 X 방향처럼 돌출되면서 사각형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같은 개념해서 다시 처음에 사용자가 처음에 그죠? 1단계에서 이번에는 ZX 평면 1단계에서 ZX 평면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ZX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그렸습니다. ZX 평면에 대략적인 사각형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고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 작업하게 되면은 ZX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돌출하면은 수직 방향으로 뽑혀져 나오니까 이때는 Y 방향입니까? 이렇게 Y 방향처럼 사각형 기둥이 생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사용자가 어느 평면에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면은 앞면 X, Y 평면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뽑아내면은 Z 방향으로 돌출되고요. 똑같은 그림을 똑같이 그려도 X, Y에 그림 그려서 돌출하면은 Z 방향 돌출됩니다. 또 YZ 평면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사각형 그려서 YZ 평면에 똑같이 그려서 똑같은 돌출 작업하게 되면은 직각 방향인 수직 방향인 X 방향으로 돌출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ZX 평면에 사각형 그린 다음에 돌출하게 되면은 수직 방향인 Y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출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형상을 어디다가 그릴지, 즉 앞면에 그릴지 옆면에 그릴지 윗면이나 바닥면에 그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앞쪽 면에 스케치해서 돌출하면은 앞뒤로 튀어나오고요. 바닥에 스케치해서 돌출하면은 위아래로 돌출되고요. 측면에다가 스케치해서 돌출하면은 좌우측 측면 쪽으로 돌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지 평면 지정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평면 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뽑아내면은 사각형 기둥이 나오고요. 원을 그린 다음에 뽑아내면은 원기둥이 나옵니다. 삼각형을 그려서 뽑아내면은 삼각형 기둥이 나오겠죠. 즉 처음에 평면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대략적인 스케치를 할 때 어떤 그림으로 그릴지에 따라서도 만들어지는 결과는 전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그리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형상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또는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설정해 놓고 작업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차원 작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들, 대략적인 부분들 설명드렸으니까 그 설명을 이용해서 한번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형상을 간략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간단하게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해당되는 명령어에 대한 위치를 잘 파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단계입니까? 자, 1단계는 먼저 평면을 지정하고 지정한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평면을 지정할 건데 화면 왼쪽에 보시면 그 솔리드웍스는 친절하게 기본적인 평면이 먼저 3개가 존재합니다. 볼까요? 정면, 윗면, 우측면 이렇게 기본적인 평면 3가지가 존재하니까 사용자는 이 기본적인 3가지 평면에서 어디에 그림을 그릴지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정면에 그릴까요? 해서 정면 먼저 평면 지정해서 정면을 클릭합니다. 자, 정면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정면에 대해서 세부적인 메뉴들이 뜨는데 이때 사용자가 선택한 정면에 어떻게 스케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스케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 클릭한 정면에 스케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이 2D를 그릴 수 있는 아이콘으로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얘는 피처 환경이 아닌 스케치, 2D 스케치 환경으로 화면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평면을 지정해서 스케치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대략적인 스케치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 자, 코너 사각형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옮겨놓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에 자, 지금 보시면은 사각형 유형이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 찍어라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2단계 부분인 대략적인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거죠. 원래 정확한 개념은 치수 구속인데 저는 앞으로는 그냥 치수 기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할 건데 자, 치수 기입은 위쪽에 보시면은 지능형 치수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능형 치수를 먼저 클릭합니다. 이제부터 처음에 사각형을 대충 그렸으니까 대충 그려진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지능형 치수를 입력하면서 사각형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만든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길이를 제가 100을 주고요. 세로 길이를 한 70 정도를 입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자, 앞으로 잘 보시면은 자, 실질적인 이 사각형의 가로는 이 선이죠. 자, 실질적으로 가로는 이 선이 되는데 그 솔리드웍스랑 다른 3차원 CAD에서 내가 가로 치수를 입력한다 그래서 이 선을 바로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찍냐면 이 선의 이 선의 시작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에 대한 전체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가로선은 실질적으로 왼쪽에 있는 선부터 클릭, 오른쪽에 있는 이 선까지 클릭, 즉 오른쪽 선과 왼쪽 선에 대한 거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형 치수에서 오른쪽 선 클릭, 왼쪽 선 클릭, 그리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해서 이때 숫자를 가로 길이를 1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길이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방금 그린 사각형의 길이가 10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지능형 치수입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이번에는 세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자, 실질적인 세로 치수는 세로는 여기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선의 길이가 실질적인 세로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는 치수를 입력할 때는 이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선이 이루고 있는 범위, 그래서 이 선의 위쪽에 있는 선부터 클릭,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두 선이죠. 위쪽 선부터 아래쪽 선까지에 대한 범위 값을 범위 주는데, 그때 치수를 제가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사각형에 대한 크기가 가로 100, 세로 70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치수 구속,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치수 입력을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게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스케치 마무리 할 건데,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스케치 종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라는 버튼을 딱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자, 스케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일단 다섯 번째 작업인 돌출 작업을 할 건데, 자, 그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스케치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작업은 3차원 작업 중에서 돌출 작업할 건데, 일단 돌출 작업하기 전에, 자, 돌출 작업하기 전에 그냥 간략하게 화면에 대한 화면 조작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섯 번째 돌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조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우스, 자, 마우스에서 휠 마우스입니까?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그죠?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화면이 지금처럼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휠 마우스를 누른 채로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한 각도랑 다양한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화면이 회전됩니다. 두 번째, 키보드 시프트 키와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마우스를, 그죠? 키보드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금처럼 화면은 축소 확대가 됩니다. 시프트와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죠. 시프트와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화면은 축소 확대가 되고요. 다시 키보드 컨트롤 키입니까? 컨트롤 키와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지금 현재 누르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형상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휠 버튼만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 회전, 시프트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 축소 확대, 컨트롤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 이동.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조작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조작 기능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기능입니까? 자, 다섯 번째 기능인 이제 돌출. 자, 돌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피처라는 탭에서 돌출 작업이 있습니다. 이 피처 부분은 제가 클릭한 거 아닙니다. 그냥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종료하게 되면은 앞전에 피처라는 탭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돌출, 수직으로 뽑겠다라고 돌출 기능을 실행을 딱 하게 되면 방금 작업한 사각형이 이렇게 위쪽으로 높이 값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사용자는 거리값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거리값 50 입력을 하고, 자, 5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은 형상이 지금처럼 50만큼, 그죠?
바닥에 그린 사각형이 50만큼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25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사각형의 높이가 25만큼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이 형상에 대한 높낮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블라인드 형태라 그래서 앞쪽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블라인드 형태는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만 돌출 뽑아내어라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형태 앞쪽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클릭하면 돌출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블라인드 형상 앞에 화살표 반대 방향 클릭하면 돌출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즉 어떻게 됩니까? 즉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를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긴 뽑아내는데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결정하는 버튼이 바로 반대 방향 버튼입니다. 그래서 위로 뽑을 건지 밑으로 뽑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나는 위쪽으로 뽑는다 그래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주시고 OK. 자, 마지막에 확인입니까? 여기 OK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쪽에 OK 버튼을 눌러가지고 돌출 기능을 생성합니다. OK 버튼 누르면 처음에 바닥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사각형을 지금처럼 돌출로 뽑아내게 되면은 하나의 사각형 형상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측면에, 자, 측면 부분입니다. 여기쯤에 또 다른 사각형을 그려서 이 사각형을 이번에는 같은 방법, 위에 그려볼까요? 위쪽입니다. 위에, 자, 위쪽에 그려볼게요. 위쪽, 예. 자, 예를 들어서 위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윗면에다가 또 다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면보다는 측면에 할까요? 예, 이게 낫겠네요. 자, 측면에다가 저는 뭐를 그릴 거냐면 측면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그 사각형을 돌출 방향으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측면에 그림 그릴 거니까 측면을 클릭합니다. 측면을 클릭하고 나오는 보조 메뉴에서 스케치라는 기능을 실행하죠. 자, 우리 1단계가 뭐였습니까? 1단계 작업이 그림을 그릴 면을 지정하고 스케치를 실행하는 거니까 그림을 어디 그릴 건지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다 그릴 건지 위에다 그릴 건지 측면에 그릴 건지 먼저 면을 선택해 주는데 저는 측면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측면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측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스케치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아이콘이 저는 스케치라는 탭을 클릭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스케치 탭으로 전환되었고요. 위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휠 마우스 눌러가지고 앞쪽 측면이죠. 측면이 좀 잘 보이게 화면을 대략적으로 돌려놨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한번 사각형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사각형을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렸죠.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린 게 바로 두 번째 2단계 작업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스케치가 2단계 작업이었고요. 자, 3단계 작업은 무엇입니까? 3단계 작업은 바로 치수 기입이죠. 치수 구속, 치수 기입입니다. 그래서 3단계 치수 구속, 지능형 치수를 실행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와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를 입력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그 가로 길이는 실제로 이 선이지만 우리는 이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죠.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왼쪽 선부터 클릭, 오른쪽 선까지 클릭,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때 가로거리, 자, 이때 가로거리를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사각형에 대한 거리가 이렇게 체크되었고요.
다음은 사각형에 대한 수직거리. 자, 이 선이죠. 자, 세로거리는 이 선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세로에 대한 선을 이걸 찍는 게 아니고 세로는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클릭, 어디까지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 클릭. 즉, 이 두 선에 대한 거리가 바로 세로거리이기 때문에 두 선을 클릭을 하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대략적으로 클릭합니다. 이때 거리 값을 한 20 줘볼까요?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가로 거리와 세로 거리가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이 사각형은 완전하게 그림을 그렸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각형은 제가 단지 그냥 사각형에 대한 크기만 줬기 때문에 사각형에 대한 위치 값이 없습니다. 즉, 위치가 뭐냐면 이 사각형을 어디에 그림을 그릴지 사용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에 그림을 그릴 거냐라고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에 그림을 그릴 거냐면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모서리입니까?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 형상의 왼쪽 모서리부터 왼쪽 선까지, 자, 이 두 선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거리값 예를 들어서 15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방금 그린 사각형은 왼쪽 모서리부터 15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바닥 모서리입니까? 바닥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서 이때 거리값을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사각형은 아래쪽 모서리부터 10만큼 떨어진 위치에 사각형을 그렸다라고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에는 크기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위치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각형을 스케치를 제대로 그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를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그릴 게 없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종료 버튼 누릅니다. 자, 스케치 종료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리본 메뉴가 피처 탭으로 자동으로 변경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방금 그린 사각형, 자, 방금 그린 이 사각형을 돌출 기능으로 해서 다시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한다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방금 그린 사각형이 스케치 수직 방향으로 뽑혀져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때 거리값, 뽑아내는 거리값을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이 형상은 100만큼 뽑히는 거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150, 그죠? 이렇게 15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은 좀 더 길게 뽑히겠죠.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 옆쪽에 있는 반대 방향 누르면은 왼쪽 방향으로 돌출할 건지 반대 방향 클릭 오른쪽 방향 돌출할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바디 합치기, 자, 이 바디 합치기 부분에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즉, 바디 합치기가 무슨 기능이냐면 지금 만드는 이 사각형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과 같은 덩어리로 합쳐라. 즉, 우리 뭐 수학에서 보게 되면은 합집합 개념이거든요. 지금 만드는 형상과 처음 만든 형상을 하나로 합친다 그래서 바디 합치기 부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가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서 돌출 기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첫 번째 돌출과 두 번째 돌출이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앞쪽면, 자, 앞쪽면에 저는 이번에는 앞쪽면에다가 원 그려가지고 그 원만큼만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을 만들 거거든요. 즉, 그러면 다시, 자, 똑같은 작업이죠. 사용자는 동일하게 어떻게 앞쪽 면에다가 저는 원 그릴 겁니다. 앞에다가 원 그린 다음에 이 원을 돌출시키면서 얘를 잘라내겠다라는 작업에 대한 순서를 정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어떤 거였죠? 작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평면 지정하고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위한 평면을 지정하고 지정한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작업은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구멍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원, 예를 들어서 원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 부분에다가 원 하나 그립니다. 원 실행하신 다음에 원 중심점 클릭, 마우스 옮겨놓고 대략적으로 원 하나를 클릭해서 중심점 클릭하고 또 다른 점을 클릭을 해서 하나의 원을 생성했고요. 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세 번째 단계는 치수 기입입니까? 지능형 치수라고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방금 그린 이 원에는 치수가 총 몇 개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원에는 치수가 3개 들어갑니다. 어떤 3개냐면은 원에 대한 크기 치수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원 중심까지 가로 위치, 원 중심까지 세로 위치해서 치수가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치수 기입해 볼까요? 순서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왼쪽 모서리부터 클릭, 원 중심까지 클릭, 즉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거리값을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이때 거리값을 대략적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왼쪽 모서리부터 60만큼 떨어진 곳에 원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로 위치 잡았으면은 이번에는 세로 위치, 즉 아래쪽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 원 중심점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세로 위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위치도 치수를 여기쯤에 줄 건데 이때 세로 위치도 크기를 사용자가 입력하면은 그죠? 아래쪽 모서리부터 20만큼 떨어진 곳에 원을 그리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크기입니까? 자, 원을 클릭하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해서 세 번째 원에 대한 크기, 자, 원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사용자가 입력한 크기만큼 이렇게 원을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그죠? 구멍을 생성한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릴 형상이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지금 만든 이 원은 제가 구멍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구멍은 실질적으로 합치는 돌출이 아닌 그 옆쪽에 있는 잘라내는 돌출입니다. 이제 구멍을 만들 거니까 원래 형상을 잘라내면서 형상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합치는 돌출이 아닌 자르는 돌출이라 그래서 돌출 컷을 실행합니다. 자, 돌출 컷 실행하면은 그죠? 그 얘가 잘려져 나가는 방향, 그래서 반대 방향입니까? 즉 앞쪽으로 자를 건지 반대 방향, 뒤쪽으로 자를 건지 방향성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이제 합치는 돌출이면은 높이를 결정하고 자르는 돌출이면은 깊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이 구멍을 처음부터 끝까지 뻥 뚫어주게 그냥 전체 관통한다라는 개념에서 깊이를 크게 줄 겁니다. 예를 들면 100 해볼까요? 10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 구멍에 대한 깊이를 100만큼 그죠? 100만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원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뻥 뚫어주는 구멍 형상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구멍 형상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휠 마우스 꾹 누르시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형상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고요. Shift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화면 축소 확대, 컨트롤 휠 버튼 같이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에 대한 이동 기능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사용자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왼쪽 부분에 작업에 대한 내역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스, 자, 첫 번째 보스를 클릭하면 첫 번째 보스는 화면상에 표시된 이 형상을 돌출한 거고요. 두 번째 보스 돌출을 클릭하면은 두 번째 보스 돌출은 이 형상을 만들 겁니다. 세 번째 컷 돌출을 클릭하면은 컷 돌출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생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부터 필요한 사용자가 혹시나 치수를 변경하거나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 편집 작업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돌출 보스에서 그죠? 첫 번째 돌출 보스에서 클릭. 자, 앞에 있는 아이콘 클릭합니다. 아이콘 클릭하시게 되면은 편집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피처 편집이 있고 두 번째 스케치 편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처 편집은 어떤 편집이냐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요거죠. 저 돌출과 관련되는 편집이 지금 나와 있는 피처 편집이고요. 그죠? 클릭했을 때 나오는 피처 편집은 돌출과 관련된 옆에 나와 있는 돌출입니다. 돌출과 관련되는 편집 기능이 피처 편집이고요. 그 옆쪽에 나와 있는 스케치 편집은 어떤 편집이냐면 스케치 편집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관련되는 편집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그림을 다른 형상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특히나 치수를 변경하면서 크기와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보스 돌출 1번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피처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돌출과 관련되는 편집이기 때문에 돌출 높이를 좀 크게 이렇게 크게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돌출에 대한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고요. 돌출 보스 1번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스케치 편집. 자, 스케치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 형상을 만들었을 때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스케치 편집을 눌러서 스케치 편집 누르신 다음에 요놈들에 대한 그죠? 이놈들에 대한 값을 자, 값을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이 값을 예를 들면은 뭐 100 엔터 치고요. 그리고 이 값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예를 들어서 150 이렇게 해서 형상을 바꿨죠. 가로 길이도 더블 클릭해서 바꿨고 세로 길이도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바꿨다 그러면 자, 작업 다 했으면은 얘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작업을 완료하면 스케치 종료 버튼 눌러야 됩니다. 해서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면 형상이 지금처럼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볼까요? 여기 구멍. 자, 이번에는 저는 구멍을 편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멍 같은 경우는 돌출 보스 1번, 돌출 보스 2번. 자, 지금은 컷 돌출이네요. 그래서 컷 돌출을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이때 나오는 피처 편집 또는 스케치 편집을 통해서 그림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자, 스케치 편집하게 되면은 이 형상을 그렸을 때 나오는 치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그죠? 이런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런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스케치 편집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스케치 편집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하게 되면은 원래 형상에서 변경된 치수로 업데이트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사용자가 그림을 모델링 형상을 그려놓고 중간에 잘못 만들었거나 또는 치수가 변경이 될 때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죠?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피처 편집 3차원 편집할 건지 또는 스케치 편집 2차원적인 편집을 할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자, 대략적으로 솔리드웍스가 이런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화면에 대한 구성과 그리고 모델링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모델링 작업, 이제 실질적인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